안녕하세요. 유자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라는 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방훈입니다. 와, 다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 책이 이제 곧 나올 거라 작가 공간이란 이름으로 저희 이제 이 컨텐츠가 계속 올라갈 텐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지속해 볼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PD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차를 앞을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건축주가 실수하는 것들 해서 하우스하고 홈. 이거 기억해요.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 너무 네. 좋았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돈 내고 시공자가 되려는 사람. 네. 이게 참 일을 맡기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믿고 이런 게 참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맡기면은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네,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렇죠.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에너지를 써요. 근데 에너지 딱 쓰고 나면 그걸로 끝내지 뒤는 저는 기입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좋죠. 네. 그게 현명하신 겁니다. 네. 현명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었어요. 네. 스위트홈은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 이게 대량 생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관계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기억을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네. 부실 시공에 대한 카더라 통신. 이거는 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황당한 거. 그러니까 또 건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예화를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서 진짜 사실 이게 저 찐한 얘기는 별로 안 해주셨어요. 저거에 대한 그죠?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강연 가서 찐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더 진한 얘기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례를 들면 그런 거죠. 지난번에 잠깐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잘 지어드리면 그걸 여기저기 이렇게 크게 알리는 분 잘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부풀려지는 거죠.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은 자재지만 그 베이스에 따라서 시공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사례별로 공부를 다 하지는 못하세요. 맞아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차라리 저희한테 물어보면 괜찮은데. 예,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요. 옆집 아줌마가 제일 전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집 짓고 이제 특히 경량목조 주택을 짓고 있으면 네. 지나가시던 동네 할아버님이 제일 전문가예요. 네. 할아버지도 네. 전문가시죠. 그 지역 최고 전문가시죠. 모든 그렇죠. 분야에 전부 다 네. 전문가시죠. 네. 속상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차라리 고만고만한 분들인데 네.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희들 얘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더 신뢰가 가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좀 아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네네. 네. 근데 어설프게 하면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선무당. 네. 네네네. 그럼 5분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걸 네. 잘못된 걸 바르게 잡아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한 현장에서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축 시장도 우리나라 전체 사기꾼 비율만큼 딱 그만큼 사기꾼이 있다. 네. 네. 여기는 사기꾼이 버글버글한 시장은 아니다. 네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저는 IT 쪽을 하지만 IT 쪽도 없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어느 날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좀 이상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디 확인을 못 하니까 저한테 슬쩍 와서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사기꾼 맞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그래서 슬쩍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저럴 것까지는 아닌데 저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잘 봐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살면서 누구나 있죠. 저도 최근도 아니죠. 어제 겪었죠. 아, 네? 네, 홈페이지를 제가 그동안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네. 이제 이참에 제대로 된 걸 만들자라고 의뢰를 해서 올 2월 달에 의뢰를 했어요. 네. 꽤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밤에 제가 계약금 줬던 걸 돌려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네. 돌려받으셨으니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거나 네. 뭐 예를 들어 저랑 안 맞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은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잘 될 거라고 제가 무슨 대기업 뭐 홈쇼핑을 원하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쇼핑몰을 원하는 게 네네.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피하시고 작업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맞아요. 쉽게 말하면 당했다의 느낌이 아니라 어느 분야나 맞아요. 예, 방금 PD님이 IT 쪽을 말씀하셔서 어느 분야나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지 못하는 분은 있다. 예, 그런 거 저희 같아요. 쪽도 마찬가지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 분 아무도 없겠죠. 여기가 정말 사기꾼만 버글버글하다면. 그렇죠. 누가 집을 짓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좀 많은 퍼센트가 높은 데는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 딜러는 믿지 마라. 보석 시장은 믿지 마라 하고 두 개의 직업군은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카더라 아닐까요? 그것도?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대해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거 좀 그랬었어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 중고차를 한번 살라고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하기가 우리가 쉬워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그것도. 조심하면서도 네네네. 갔는데 맞아요. 하여튼 몇 명을 만났었던 거죠. 저는 사고 팔 때 둘 다 만났었으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네. 오늘 또 이걸로 한참 가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네네. 네. 다음 장이.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의 목차가 나오네요. 네네. 네. 집을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건축주분에게 그렇죠. 이제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의뢰를 받아서 예전에 설계를 할 때도 꼭 여쭤보는 첫 질문이 저거예요. 좋은데요, 저 네, 질문. 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더덕님은 왜 집을 지으려고 하시죠? 저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요. 있는 집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땅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이 있고 집을 지어야 되네. 그런데 대충 짓긴 싫으네. 이런 맞아요. 느낌. 그렇죠. 땅이 그쵸. 없었으면 아예 생각도 못했죠. 뭐, 네. 저게 목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 해당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소규모 건축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1층 상가는 세주고 네. 뭐 2층, 3층에는 자기 살림집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수원 가서 봤었던 네네네. 그런 집들이네요. 그런 목적에 맞게끔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자기 스스로 서 있지 않으면 추후에 설계자나 시공자를 만났을 때도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집이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네. 네, 그러니까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자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평당 600만 원의 집을 짓겠다고 예상을 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설계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시공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주인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예산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냥 세금이라든가 부대 비용을 계산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 2억 5천 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5천만 원 안에 세금도 내고 뭐 가구도 좀 넣고 가전제품도 좀 사고 이제 이렇게 막연한 계획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유 자금을 혼자 이제 생각을 해놓으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건축되는 중에 보면 설계 도면만 봤었을 때의 느낌이랑 실제로 무언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었을 때의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씩 욕심을 내요. 마음속에 5천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 내가 평생에 집을 지으면 또 짓겠냐라는 생각에 또 짓죠. 네, 문도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짜리 문을 생각했다가 이게 25만 원, 30만 원이 되고
타일도 한 박스에 뭐 한 6만 원짜리 생각했다가 이게 8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제가 잘 몰라서 네. 대충 그 견적을 뽑을 때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타운하우스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러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재가 좀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고 아유 시답잖아 보이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요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그게 노려 나올 수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집은 안 보이는 부분, 모든 건축물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물론 불편하지만 저희가 가구를 다 빼고 가전을 빼고 새로 할 수도 있고, 집 외부도 불편하지만 뭐 외장재를 바꾸거나 무언가 액션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설비가 잘못되거나 전기가 잘못되면 이게 불편한 맞아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하는 수 있는 거죠. 그런 집들을 보고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저희가 그랜저를 사는 고객한테 네. 에어컨을 옵션으로 다실 겁니까? 이렇게 안 묻잖아요. 아, 그죠? 그럼요. 네. 아, 이해가 팍 됩니다. 근데 네. 반대로 세상에. 얘기하면 네. 예전에 이제 현재는 없으니까 네. 티코를 사는 분한테는 파워 핸들도 옵션들 넣을 건지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예, 에어컨도 옵션을 넣을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죠.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허접할 수 있고 보이는 것만 고급질 수 있고 아니면 실제 고급이거나 고급처럼 보이는 자재일 수도 있으나 그렇죠. 네. 아, 이게 다양하다 정말. 왠지 윤마원님은 잡스 스타일일 것 같아. 잡스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 가구의 뒷면까지도 좋은 걸 쓰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가구로 뒤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피는 곳이 그쪽이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한샘 싱크대에서는 문만도 팝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뒤쪽에 있는 걸 우라판이라고 해서 네. 뒤쪽에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싸제로 쓰고 아. 문만 한샘을 갖다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아. 예. 근데 제대로 됐다고 하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한샘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겨우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방문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전 어려운 작업이지만 하여튼 뭐. 네. 근데 뒤쪽 판을 바꾸려면 그걸 다 뜯어내요. 그렇죠. 아, 그거는 맞네요. 정말 어려운 예. 일이죠. 그러니까 건축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 네. 이해가 팍 됐어요. 그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뭐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거는 특히 건축 쪽 접근으로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세심함, 꼼꼼함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요. 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접수 할아버지, 아저씨, 하여튼. 네. 그 폰 만들 때 그 안에 손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애플 수리센터 아닌 데서 수리하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였는데, 그거 맞는 것 같네요.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도 네. 사실 문 유리 깨지는 거 보기는 안 좋지만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심만 하면. 맞아요. 근데 저녁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게 물에 안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대박이죠.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급 주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비 배관의 각도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물론 관 자체는 당연히 KS 승인 난 정식 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각도라서 이 각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세심하게 맞춰주느냐. 예, 각도가 너무 세면 물만 빠지고 오물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막히는 이제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가.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름때잖아요. 대부분 사람 맞아요. 몸에서 샤워했을 때 맞아요. 그게 물만 빠져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바닥을 다 뜯어야 다 되는. 뜯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뚫어뻥 같은 걸 아무리 해도 안 될 상황이 오게 되면
뭐 어떤 기구를 이용하거나. 근데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로 하는 게 제일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부품 자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공하시는 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진짜 그러면은 시공하시는 분하고의 이게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시공하시는 분도 사실은 건축주분하고 이게 잘 안 맞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건축주분하고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쟁이 마인드겠죠. 네, 맞습니다, 쟁이 마인드가 맞습니다. 있어서 내가 했던 일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프라이드. 네네. 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여기 다시 오기 싫다. 네네. 왜냐하면 그건 AS를 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AS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상관없어요. 그쵸. 어차피 안 올 거니까. 네. 네. 아, 근데 이해가 된다. 네, 자기가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가 와야 되니까 돈 들고 시간 빼앗기고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베이스 작업을 할 때 시간이 3배, 4배, 뭐 비용이 3배, 4배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장인 정신. 그러니까 진정한. 이해가 좀 되는 게 저도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 만들 때 제가 만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해놔야지. 네. 저게 돌다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하드웨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 건축, 진짜 오리지널 직영 건축을 해서 건축주분이 공부를 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아웃소싱 주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이제 AS 문제가 발생했을 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서로 이제 책임을 떠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말리는 거고, 또 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게 얘기할 때 직영 건축을 해보니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분들이 제가 들은 바로는 더 많았어요. 이해가 살짝 된다. 네, 공기도 잘 모르고 네네네. 일의 순서도 모르니 앞에 일을 잘못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일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직영 건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이게 해주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자가로 설계를 한 다음 제 머릿속에 무언가 설계를 한 다음에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어떤 구조물하고 벽지만 맡기고 그 다음에 다른 분께 싱크를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맡긴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게 어느 사람이 와서 철거를 한 다음에 누가 와서 전기공사를 하고 뭐 이게 다 시기가 안 있으니까 되죠. 네. 그걸 어레인지를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걸 걸 다 하셨어요? 그때 이제 도와주셨죠. KT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이때는 먼저 철거가 되는 분들을 먼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순서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자, 이게 혼자서 이게 뭔가 스스로 어레인지를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좀 알았어요. 맞아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밖에서 보이는 것만 공사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다 하셔야 되니까 그건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네요.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하시는 분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도리어 시공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은 절로 가라고도 한다고. 뭐야? 무슨 드립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공하는 분들이 건축주 잘 만나는 것도 3대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거기서도 봐요. 속을 썩이실 수 있겠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이 안 통하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잘했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것도 같이 이어지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집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1번은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집을 짓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어떤 집을 지으실 건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말했던 스위트 홈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뭐 예를 들어 PD님한테 생각하시는 집이 어떤 거예요라고 여쭤보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때도 말씀 얼핏 드렸지만 전 서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집이 집의 느낌. 집에 대한 정의. 집에 대한 정의. 네.
휴식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향이고 앞이 이렇게 샤시가 쫙 돼 있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앞이 완전히 트여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내리쬐든 그게 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그걸 원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뒤에 밖을 대답해 보면. 주신 건 디테일인 거고 네. 앞쪽에 네. 얘기했던 휴식 공간이라고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 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아. 그런 휴식 공간이라는 게 정해지면 PD님이 휴식하는 방법과 제가 휴식하는 방법은 다르죠. 그렇죠. 아, 네, 맞다. 욕조와 네, 거기에 대한 선제네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거나 아. 설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많은 분들은 같은 개념으로 저희한테 좋은 집 지어주세요로 하면 하지 그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고급 자재를 쓰면 좋은 집인 건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있을 수 네네네네. 있죠. 당연히 있을 수 네. 있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한테 딱 맞는 휴식 공간이 잘 갖춰진 게 좋은 집인 건지 아니면 싼면 좋은 집인 건지 더덕님은 문화 공간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은 공간이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데 대한 디테일을 반드시 스스로 가족들하고 얘기해서 짚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짓기가 어려운 게 이제 책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휴식 공간, 좋은 공간 이걸 구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PD님을 좋아해요 내지는 존경해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개념으로 보면. 네네네네. 아. 네. 근데 존경하는 표시는 상패를 드릴 수도 있고 네네.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봉투를 드려서 현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아, 봉투 그 괜찮네요. 사람의 이거를- 좋아하는 거에 따라. 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어. 존경하는 마음만 표현해 주세요. 이게 끝이라는 거죠, 쉽게. 그런 좀 비슷하네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선물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상품권 드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차라리 저희한테 상품권 10만 원어치 사오세요로 심부름을 시키면 되게 쉽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PD님한테 좋은 선물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좋은 선물 사와. 금액도 안 알려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도 이렇게 좀 네네. 킵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산도 안 알려주고 뭐 아무것도 없이 네. 내가 존경하는 PD님한테 선물할 거니까 선물 사와라.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생각하는 집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야지만 그게 좋은 설계도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네네. 그 밑바탕이 탄탄하면 수천만 원짜리 도면은 때에 따라서는 덜 필요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네네. 돌이요. 네.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내가 세컨하우스로 한 15평짜리 공간이 필요해요. 제 니즈에는. 네. 그럼 과연 15평 평당 1,000만 원을 잡아도 1억 5천인데 네. 평당 1,000만 원짜리 집은 잘 없지만 네네. 흔하지는 않지만 그럼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15평짜리 집을 짓겠다고 3,500만 원을 주고 도면을 떠야 되냐? 그러네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억짜리 집에 80평짜리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념이나 생각이 확고하다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도장방 도면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헤맬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다 이미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네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미리 그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 다닐 때도 보면 컨셉 없이 가면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정확한 컨셉을 잡으면 이 아무래도 시간도 효율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3번은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원하는 공간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이게 건축주가 남편분이 위주로 건축을 뭐 주도할 수도 있고, 내 아내분 위주로 건축을 주도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진짜 가족의 개념은 하나도 없이 내 위주로 지어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되게 불편한 집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뭐 1번하고 일맥상통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저것 때문에 집을 짓는 건지도 몰라요. 주택의 경우에는 네. 네, 예산이랑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복합 공간을 못 가지신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 때문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가족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크게 거실을 만들어서 대안 공간을 만든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 서로의 의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은 문화복합 공간 때문에 집을 짓는데 남편분은 잘 몰라요, 그걸. 아, 예. 그러고 난 휴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나는 휴식이 필요해요. 문화공간에서 쉬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아, 경우가 그쵸. 많다는 거죠. 어.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뭐 나쁜 시공자를 만나서 뭐 몇 천만 원을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시공자랑 너무 재밌게 집을 3억 들여서 잘 지었는데도 3억을 다 실질적으로는 쓸모없는 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아깝네요. 근데 저게 없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건 좀 낫네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그 욕실 중심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지었는데 전 서재가 필요해요. 그럼 그 욕실을 서재로 바꾸면 되는데 어.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집 전체적인 구조나 아니면 동선에서 그게 꼬여버리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나 다시 강조드리지만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외로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을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슬프게도 남편분들이 거의 다. 와이프가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다 장성하니까 아이들 네. 방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공간 조금 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서. 맞아요. 내 거. 예, 그 안에서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담배 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맞아요. 음악도 크게 빵빵 틀어놓을 수 있고 예, 의자를 뒤로 제껴서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휴식이란 게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진짜 나 혼자 딱 휴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으세요? 저는 진짜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배려해서 불편하지 않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을 때 쉬는 거랑 좀 다를 때가 배려야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 그리고 네. 저 신박한 정리인가 그런 프로가 얼마 전에 유행해서 잠깐씩 봤는데 그 같은 집안의 짐을 정리해서 방 구조를 바꾸거나 정리해서 좀 다르게 만드는 거에서 그 아버님들이 전부 다 자기 공간 책상 하나 놔줘도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 불쌍하다. 심지어 저는 모 방송에 나왔는데 남자분들이 제일 편한 공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라고. 혼자 문 닫고 들어가니까. 네. 그런 거를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구현을 못해도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이렇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네, 제가 봐서는 큰 소리 날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참 근데 어려운 게 이 우리나라 아빠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구차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존심 네. 상한다. 네. 내지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와이프 눈치 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 반대인 그쵸. 와이프들 그러니까 주부들 중에 진짜 내 공간 진짜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 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윤마원님 같은 경우는 딸아이하고 소통도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게 잘 되시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집은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딸아이랑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잘 못 느끼지만 많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다가 서로 삐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집 지을 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 날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3번에 별표 꽁이야 해놓고요. 네. 4번에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아파트 계단 2번째 계단 오르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예, 이게 이제, 대퇴부 골절 때문에. 예, 골반이 아이고. 이제 부러지셔서 나중엔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이제 맞아요,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맞아요. 편한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렇죠. 네, 제가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실제로 집을 지어드렸던 건축주분이 어머님이 큐가 굉장히 작으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기어 다니시는 분인데 뭐 이게 가족이 아픈 게 자랑도 창피한 건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기 전까지는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치를 낮게 달아드렸어요. 아, 전부 다. 네. 그 방에 할머니 방은. 인터폰도 단추 없이 그냥 옛날 왜 전화기 같은 인터폰 아, 있잖아요. 네네네. 할머니들 복잡한 거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콘센트 위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40에서 50cm 정도. 아, 거기다가. 네. 스위치는 보통 1m에서 1m 20 사이에 스위치를 달고요. 네. 콘센트는 다 밑에 있어요. 네, 맞아요. 스위치는 위에 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밑에다가 달아드렸죠. 근데 이제 입주하기 전에 청소하고 왔을 때 이제 자기 집이 지어지니까 할머니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서 봤는데 그거를 보시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막 우셨어요. 감동이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당황했죠.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라는 생각에. 근데 이제 그동안은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끄실 거야. 수가 없으시니까. 매번 자제분이나 며느리한테 불 꺼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맞아요. 무섭다고 핑계를 대시고 이제 가기는 불편하니까 불을 켜놓고 주무셨던 거죠. 근데 이제 불 끄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저도 이제 감동을 느껴서 리모컨 스위치를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리모컨 스위치 28,000원이에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온오프만 있는 거.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정말 집이고 정말 스위트홈이거든요. 음. 근데 많은 건축주분들이 이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야, 우리 집은 리얼 징크로 올릴까? 티타늄 징크로 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거죠.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리얼 징크, 티타늄 징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해도 절대 그게 늦은 순서가 아니다. 맞아요. 네, 집은 번듯하게 새로 지었는데 내 어머니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게 왜 집을 새로 짓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짚어주시면 훨씬 더 가족들이 집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 그러네요. 네. 딱 그거네요. 사람이 살 곳이다라는 게 먼저 정의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있어 보인다든가 예뻐 보인다든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사람이 안 들어간 상태를 생각하고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건 순서가 안 맞는다는.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는 액션인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방송 전에 PD님께서 잠깐 궁금해하셨던 관심 있어 심리 건축도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분 중에 자제분이 이제 자폐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다 전문직이고 수입도 결코 적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분 생각에서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폐인 건 알고 있으니까 저보고 우리 애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락방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자폐라고 하면 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외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락방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공간을 아예 만들지는 말고 뭐 거실이라든가 이런 거 좀 크게 해서 가족들하고라도 계속 교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결론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당연히 그 당시에는 대답을 못 했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는 전문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리건축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폐 환우 분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그래서 자폐라는 게 자폐 환자라는 게 정확한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네네.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발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뇌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어요. 자폐 네네. 증상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원주택을 지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병원을 갑자기 가야 그렇죠. 되는.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전원주택, 주택은 모르겠으나 아, 네. 예, 전원주택은 아예 짓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폐 스펙트럼 중에 뭐 서번트라든가 아스퍼그라든가 네. 어떤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서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그게 심리 건축이 시초가 됐던 거고 이제 자폐뿐만 아니라 뭐 경계성 장애라든가 이제 여러 병증들 혹은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아, 네네. 예, 이러한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심리 건축은 좀 많이 깊이 들어간 얘기인 거지만 그 베이스는 결국은 스위트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니 네. 사람이 집에 맞추지 말자. 예, 집을 사람한테 맞추게 하자.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집에 맞추죠. 네. 우리가 찍어낸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춰서 살았는데 내 집을 지을 거면 그렇죠. 네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심리 건축 개념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 100%다 공감을 해주셨지만 100% 공감해주신 분들이 하나같이 돈 안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나름 뿌듯해요. 왜냐하면 그쵸.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최소한 돈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이제는 물어볼 때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저는 되게 뿌듯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네.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네. 앞으로 계속 해주셔야죠. 선구자 지금도 돼주셔야죠. 계속 네. 연구하고 있고 네,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집들이 나올지.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예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현재 수준은 뭐 휠체어의 각도 그것도 잘 안 잡혀지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과연 그분들은 그럼 마음은 전혀 안 아플까? 음. 또 한 번 더 넓히면 그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가족들은 정말로 마음이 전혀 안 아플까? 아,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집이 풀 수 있는 내지는 힐링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니까요. 네. 이제 조금씩 넓혀지겠죠. 네.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그 5번째로 넘어가면, 이건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 반려동물이나 다량의 수집 취미. 아, 이거 있으신 분 있죠? 뭐, 그죠? 네. 건담이나 이런 거. 네, 의외로 되게 많아요. 네네. 네. 수석 이런 것도 있고. 네, 옛날 맞아요. 분들. 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저게 꼭 질문에 들어가야겠어요. 네네. 의외로 또 저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프라모델 건담 네. 뭐 이런 것들은 실내에 보관하더라도 직사광선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책도 변색하는데 걔도 네네. 변색하니까. 그리고 본드 같은 것도 약해질 수 있고 해서. 네. 네. 그다음에 LP판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굉장히 또 민감한 경우가 많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자체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집가니까. 네, 스스로가. 네네. 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에서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지는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 공간을 확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건축주분 중에 정말 실제로 건담 광팬 분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전 세계 여행하시면서 온도계를 모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온도계요? 특이하다. 네. 온도계 특이하다. 그것도 일반 온도계가 아니라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작은 온도계. 야, 그것도 네. 괜찮네요, 그런 수집. 네, 그 다음에 코카콜라 굿즈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영국의 모든 골프장,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포함입니다. 네. 모든 골프장에 골프공을 다 모으신 분도 계세요. 세상에나. 네. 네. 근데 그게 제법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음. 근데 그게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서 프라이드도 되게 높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네. 그러니까 천창의 유무라든가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오.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건축 쪽에서 베이스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일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콘센트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바닥에요?
네, 우리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는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네. 업무용 공간 때문에 바닥에 콘센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있죠. 근데 주거 공간에는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쇼케이스 같은데 이쁘게 조명을 빼려고 바닥에 콘센트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책상을 가급적이면 이게 작업할 때 네. 가까운 곳에 두고 작업을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아. 네, 바닥에다 콘센트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 네, 또 어떤 분은 스탠드가 또 취미인 분이 계셨어요. 스탠드 모집이.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뭐 이제 두 선생님도 여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등을 안 안 쓰거든요. 쓰죠. 맞아요. 네, 네. 가족등. 간접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집을 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이 있는데도 네. 이런 등을 안 키실 거래요. 아. 그래서 집 곳곳에 정말 바닥에 스탠드를 위한 콘센트를 다 마련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네. 아우, 하고 공감은 싶네요, 안 저도. 되죠. 아니, 저도. 공감도 되세요? 왜냐하면 스탠드가 디자인적인 예쁜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좀 어둡죠. 어둡긴 하죠.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24시간 생체 리듬이 있어서 저녁 때 되면 사실 간접 조명으로 해서 잘 준비를 몸을 서서히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를 가나 전부 다 밝은 형광등으로 다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를 습득하면은 건강에 좋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거든요. 밤에 불이 꺼져야 돼요. 네, 안 꺼지면 잠을 못 자시는 네. 분이라. 네. 반려동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뭐 반려동물이 요즘은 워낙 다양하니까 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근데 온습도 조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밑바탕이 되어줘야 어떤 뭐 케이지라든가 무언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정말로 신경을 쓰신다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강아지 내지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뭐 가족이다. 네. 뭐 반려견이다. 맞아요. 근데 집 지을 때 자기 반려견을 위해서 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반려견은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발 4개가 계단에 한 계단에 올라가야 편하거든요. 그렇겠죠. 아.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계단이 되게 깊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아. 네. 강아지 견종에 맞추어서. 강아지가 크다면 계단 하나가 길어야 돼요. 나 안 키울래. 우와. 네. 근데 그게 강아지한테 좋다는 거죠.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설령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렇게 된다면은 계단 하나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책은 나와야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기 때문에 신경은 써줘야 된다. 전 오, 엘리베이터 맞네요. 만들어줄래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그 정도 조작할 수 있을 것 네. 같아. 강아지들도. 고양이 키우시는 집들은 보니까 캣타워가 엄청 많이 부피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 이게 그러네요. 캣타워는 또 뭐예요? 고양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집안에 있어요. 네.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 야, 있고. 아빠가 자기 공간을 못 가지는데 네. 고양이는 자기 공간을 가지는군요. 네. 슬프다. 갑자기 네. 슬퍼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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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도 유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LED 흰색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별 느끼지를 못하지만 네. 강아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네. 조명이 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이제 조명을 약간 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고가의 조명을 골라주면 강아지들도 아시겠지만 백내장 다 걸리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따로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 집은 타일 대신에 뭐 마루 대신에 까칠까칠한 걸 했어요 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족이라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야, 이게 신경 쓸 게 참 많네요. 짓지 말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 공부할 시간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그러네요. 네, 이것만 해도 한참 걸리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 레트리버다. 네. 그걸 집안에서 샤워를 시킨다. 그럼 설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맞네요. 네, 샤워 한 3번 시키면 신경 안 쓰면 문명에 막힐 겁니다. 그러네요. 설비되어 그러네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0mm 관을 갖다가 묻어서 각도를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위에 소켓만 작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의 또 소재구를 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6개월에서 1년은 그냥 가겠네요. 그냥 네. 후딱 가겠네요. 맞네요. 네. 강아지들 다니게 그 문 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문 대신 달아주는 집들은 네네네네. 봤는데 그런 열리게. 것들도 예, 충분히 요즘 많이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현장에 따라서 목수들이 또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고 사실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강아지 4새끼 막 이렇게 키우시니까 그러면 그거 다 신경 써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눈 상하는데 4새끼가 눈 상한다고 이러면서 주면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